학원 가기 전에 잠깐 논 게 제일 많이 놀았던 기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하면서 중요한 게 울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울면서도 풀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글자를 너무 많이 본 탓에 토할 것 같고 어지러웠던 적이 있는데 토하러 화장실 가면서도 끝까지 봤던 기억이 나서 반갑습니다.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수학 이투수 수학 강사 양지용입니다. 자, 오늘은 2024 수능에서 양지용 선생님 현장 강의 학생들 중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 재학생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한다고 오를까? 또는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문과 한 명, 이과 한 명 이렇게 미적분 선택자, 확률과 통계 선택자 한 명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확실함과 방향성을 약속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자기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지영 선생님과 공부한 추다영입니다. 저는 양지용 선생님과 공부했던 나윤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질문인데 자, 고3 겨울방학 이것만은 끝내라고 얘기해주자. 또는 여름방학도 괜찮고요. 왜냐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 아마 겨울방학이 시작될 만한 고3 학생들이 많이 시청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3 겨울방학 이거 하나만큼은 꼭 끝내주세요. 또는 이렇게 공부해주세요 라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겨울방학 때는 아직 수특이 나오기 전이라 이전 기출들밖에 공부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기출을 확실하게 잡아놓는 게 나중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루 루틴 같은 게 겨울방학 때는 어떻게 준비했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냥 일어나는 시간 항상 똑같이 6시 반쯤에 일어나고 그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는 1년 내내 했었던 것 같아요. 겨울방학 때부터 6시 반에 방학 때도? 대단하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방학 때도 6시 반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통 방학 때 되면 6시 반에 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일찍 일어나서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최대한 공부에 많이 투자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윤영이는? 저는 겨울방학 때 수학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 다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3 기간 중에 겨울방학이 가장 시간이 많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 때 조금 무리해서라도 많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미래 수학 공부를 할 때에도 이 기출을 한번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겨울방학 때 수학 공통과목 기출문제가 모두 모아져 있는 자이스토리라는 기출문제집을 다 풀었었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서 울면서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울면서 풀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하면서 중요한 게 울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울면서도 풀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기만의 겨울방학 루틴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일단 수능 시간표대로는 이렇게 공부하진 않았고 한 8시쯤에 일어나서 꼭 밤 11시까지는 밥 먹는 시간이나 휴식 시간 제외하고는 꼭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학생의 공통점 혹시 느껴지실까요? 공통점이 뭐냐면 기출 문제를 꽤 많이 풀었다는 거예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게 되는 1월, 2월 때는 수능 특강이 아마 나오기 전일 거거든요. 물론 수능 특강 나온 이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수능 특강 전에 공부할 만한 수능 학습사가 사실은 기출 문제밖에 없고 그리고 그 기출 문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능이 기출의 역사성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기출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이 수능에 나왔었고 앞으로도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공부해주면서 수험수투를 제대로 복습하고 그와 동시에 선택 과목을 공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로 고3 때 나 이렇게 했던 건 정말 후회한다. 이거 고3으로 돌아간다면 절대 이거는 하지 않겠다라든지 아니면 꼭 이것만큼은 하겠다라는 포인트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 수능 시간표대로 하고 5시 이후부터는 자율적으로 공부했는데 수학에 비해 국어, 영어 시간 공부가 너무 적었어서 다시 간다 그러면 좀 밸런스를 맞춰서 공부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적분 선택자니까 수학 공부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국어, 영어 공부 시간을 좀 밸런스를 맞춰서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 잘 들었고요. 윤영이는 어떨까요? 저는 일단 고3 때 후회되는 것은 없고 꼭 한다는 것은 고3으로 다시 돌아가도 하루에 6시간 이상은 꼭 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공부량을 무작정 늘리기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 시간을 늘렸었는데 어느샌가 아침 시간에 너무 졸려서 졸고 있는 저를 보고 수면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저는 많이 자는 대신 깨어있는 시간을 모두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또 확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끊지 않고 계속 앉아 있으려고 노력했고 잠을 많이 잔 덕분에 머리가 회전이 빨라서 공부의 효율이 좀 더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꼭 신경 써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게 10시간 이상은 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6시간 이상은 잘 것 같다라는 겁니다. 보통 몇 시간 잤죠? 6시간 반에서 7시간 정도 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한 7시간 정도는 자줘야 일상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보다 너무 무리하게 졸면 다음날 일상에 좀 영향이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나 이렇게까지 공부해봤다 또는 나 이 정도까지는 공부할 수 있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썰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뭐 딱 특별한 건 없고 그냥 12시쯤에 항상 자고 6시쯤에 항상 기상해서 학교 다닐 때는 7시 전에 가서 공부를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루틴을 지키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뭐 하루 이렇게 많이 공부했다라고 얘기하는 며칠도 기억이 남겠지만 한 달, 두 달, 이게 몇 개월을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를 끝내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윤영이는 이렇게까지 공부해봤다. 저는 고등학교 때 외고를 다녔기 때문에 영어 시험 범위가 정말 많았고 영어 과목도 3과목이었을 만큼 영어의 중요성이 좀 컸던 학교였습니다. 영어 과목에서 모두 1등급을 받고 싶은 욕심이 정말 컸기 때문에 100개가 넘는 시험 범위의 지문들을 모두 통암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문의 제목만 보고 백지의 손으로 지문을 모두 쓸 수 있을 정도로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는 글자를 너무 많이 본 탓에 토할 것 같고 어지러웠던 적이 있는데 토하러 화장실을 가면서도 영어 지문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끝까지 봤던 기억이 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는 못할 것 같지만 그때는 너무 간절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엄청 대단하네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지러워서 토를 하러 화장실에 갔는데 그때도 영어 지문 프린트를 손에서 놓지 않고 이걸 잡고 토했다.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들었던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보통 공부하다 코피 나고 이런 적은 있는데 토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토하면서까지 무의식적으로 그걸 잡고 가서 토 닦고 다시 지문을 외웠던, 자, 이 정도는 공부해야 여러분들 1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혹시 그랬던 적 있나요? 토는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토해본 적은 없어요. 울었던 적은 있어요. 나도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압도되어가지고 그 부담감에 눈물이 났던 적은 있는데 토는 안 해봤는데 이렇게 토하면서 공부할 정도로 토할 정도로 공부한다는 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자, 그러면 본인의 하루 순공 시간, 요새 순공 시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재학생들 기준으로 순공 시간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순공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학교 다닐 때 학교 시간 끝나고서는 한 6시간, 7시간 됐던 것 같고 고3 후반 때는 학교에서도 계속 자습을 하다 보니까 한 13시간, 14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했네요. 자, 윤영이는? 학기 중에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고3 후반 때에서는 자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최소한 10시간은 넘게 공부하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우리 두 학생들이 모두 재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재학생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능만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재수생들에 비해서 재학생들의 공부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재학생들은 뭐 일단은 학교에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고 10분 동안 계속 의무적으로 또 쉬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점심시간도 있고 그리고 체육시간, 이렇게 수능 과목이 아닌 공부시간, 물론 체육시간 같은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 시간도 있고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학원도 가야 되고 스터디 카페도 가야 되고 이런 시간들까지 다 통합하고 나면 생각보다 버려지는 시간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공 시간을 얼마큼 확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1학기 이후에 학교에서 자습을 하게 될 때는 공통적으로 10시간 넘게 계속 꾸준히 공부 시간을 가져가려고 했었다. 겨울방학 때는 당연히 그만큼 공부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순공 시간을 많이 가져갔다고 했었는데 자기의 수학 선행은 어느 정도 했었는지, 했다면 수학 선행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었는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고1 때 미적분 개념을 시작했고 고2 때는 미적분 심화를 시작해서 그냥 적당히 한 케이스인데 현재 집중에 공부되지 않을 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재학생들은 특히 미적분 선행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내신 대비에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학기 중에 미적분 선행을 하다 보면 내신 성적이 안 나와서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는데 현재 공부, 내신 대비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선행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윤영이는? 저 때마다 한 학년씩은 선행을 했었고 학기 중에 돌입할 때에는 그 학기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공부했었습니다. 수학은 단편적으로만 공부해서 될 과목이 아니고 어느 정도 깊이 해서 실력이 느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의 많은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을 통해 어느 정도 학습한 후에 학기 중에 심화적인 문제풀이를 통해 수학의 깊이감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제 학생들은 내신 대비하는 게 수능 대비 어느 정도는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그 내신 대비를 안 하고 수능 공부만 할래. 나는 정시니까 뭐 수능 공부만 열심히 하고 내신은 어느 정도 버릴래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수학이라는 과목 한에서만 본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 정해진 공부를 하는 것, 이 수학 공부만큼은 내신 대비한 수능 공부를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별개로 보지 않고 방학 때 할 수 있는 시간을 산정해서 선행 학습에 매진해 주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수학을 언제부터 잘한다고 느꼈나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다른 과목들 하기 싫을 때 수학을 했었기 때문에 수학 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과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다른 과목을 공부하기 싫을 때 수학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근데 다른 학생들은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은 수학 공부하다가 싫으면 다른 과목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과는 수학 문제 푸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저 윤영 학생은 언제 내가 수학을 좀 잘하는 것 같다라고 느꼈나요? 저는 수학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고 초등학교 때도 수학을 30점 맞거나 중학교 때는 심지어 학원에서 최하위반에 들어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 이후로는 수학 공부에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그 이후로부터 점차 실력이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년 동안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죠. 6월 모의고사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수능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 점수가 어땠고 또는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혹시 힘들었던 건 없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육모, 구모 때는 둘 다 90점대였는데 수능 때 좀 떨어진 건데요. 1교시의 국어의 여파가 저는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국어 표점이 상당히 높죠. 국어를 상당히 힘들어했던 학생들이 많을 정도로 국어 시험 결과가 수학에 영향을 정말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꼭 신경 써야 될 게 내가 수학 점수가 잘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국어에서 어느 정도 멘탈이 흔들리면 그게 수학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릅니다. 네, 일단 국어를 보면서 자기가 멘탈이 흔들릴 걸 충분히 상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육모, 구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수능이 어땠나요, 윤영이는? 저는 6월에서 9월 그리고 수능 때까지 점수가 점차 오른 케이스입니다. 그 이후로는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어려워서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좀 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끝까지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가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면서 문제가 항상 쉽게 느껴진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력이 상승할수록 그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윤영 학생이 6월 모의고사 점수가 지금만큼 높지는 않았어요. 그죠? 몇 점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되게 많이 올랐어요. 20점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르는 과정에서 항상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윤영이는 항상 끝나고 남아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따로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거나 하는 형식으로 꼭 질문을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다영 학생도 마찬가지고 모르는 것들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성적 향상에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이런 얘기를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수험생활 동안에 자기가 뭐 수학이든 공부든 혹시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나요? 저는 크게 슬럼프는 없었고 특히 수학은 제 평균을 높여주는 과목이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컸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미적분 선택자나 기하 선택자는 이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학을 포기하면 그냥 대학 가는데 너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윤영이는 문과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수학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을 저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봤을 텐데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혹시 있었나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외고였기 때문에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고 그 중에서도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 중에서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말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 수학 공부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국어와 사탐에 집중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저만 좀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학을 포기하거나 수학으로 최저를 맞추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종종 했지만 포기를 하지 않고 열심히 한 결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이과 학생들은 그런 마음이 딱히 안 들어요. 근데 문과 학생들은 특히 이제 외고다 이런 학생들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정시 공부를 많이 안 하고요. 두 번째 정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를 맞추려고 하더라도 그 과목이 수학이 아닌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서 다들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또는 수학 공부를 안 하니까 나 스스로도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이 수학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수학 점수가 지금 뭐 92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진짜 효자 중에서도 상효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학생
학생들은 수학이 분명히 좋은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포기하니까 나도 당연히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정말 하도 많이 하는데 선생님 얘기 듣습니까?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듣죠. 자, 그러면 혹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주변 분위기 때문에 힘들거나 휩쓸릴 뻔한 경험이 혹시 있었나요? 저희 학교는 수시보다 정시하는 애들이 많은 쪽이라서 크게 흔들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학교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고 자기가 노는 또래 그룹의 정시 수시 분위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고3 때 어떤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다닐지, 또는 우리 학교 성격이 어떤데, 나는 우리 학교 성격이 만약에 수시로 많이 가는 학교야, 근데 나는 정시로 가고 싶어. 그러면 학교 성격과 좀 다른 공부 방향을 진행해 주시려고 끊임없이 스스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주변 분위기 때문에 휩쓸릴 뻔한 적이 혹시 또 있었나요? 경험 말고는 맞아요. 아까 국어나 사탐 과목에 집중하는 걸 보면서 나 스스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나만의 수학 공부 꿀팁. 나 이렇게 수학 공부했고 나는 이렇게 수학 성적을 올렸다, 이건 학생들이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꿀팁이나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꿀팁 같은 건 아닌데 그냥 현강 수업을 주말에 듣고 월화는 복습만 했던 것 같고 새로운 문제는 수목금에만 풀었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수강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공부라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물론 수강하는 행위 자체가 공부인 건 맞죠. 근데 수강만 하고 복습을 하지 않고 새로운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수강만 했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수업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빈 연습장에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복습하는 과정을 좀 깊게 들어가면서 나만의 풀이로 다 바꿔본다든지 하는 과정들을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내가 수강했고 또는 복습했던 내용들이 나만의 풀이로 바뀌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야만 미적분 1등급이 나온다. 자, 윤영이는 자기만의 수학 공법이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복습의 중요성을 좀 크게 느낀 편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문제 푸는 양을 무작정 늘리거나 한 번 푼 문제는 그냥 버리거나 넘기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는데, 저는 한 번 풀었던 문제라도 나중에 가면 못 풀 수도 있고 한 번 더 풀었을 때 느끼는 깨달음이 좀 더 커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양지홍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한 2, 3일 후에 다시 그 문제를 백지에 풀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 두 학생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학생들이 수강 후기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받게 되는 수강 후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 이야기, 또는 학생들이 학기 초에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복습 어떻게 해요? 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두 학생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본다면 내가 수강을 하고 일정 텀을 가진 다음에 복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 그거 없이 그냥 수강했던 거 또는 노트만 믿고 내가 똑같이 풀어낼 수 있겠지, 행동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시험만 보면 배신을 당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주일 후나 3일 후 또는 그 다음날도 괜찮아요. 일정한 텀을 두고 내가 이 문제를 한 달 후에 다시 풀어봤을 때 맞출 만한 실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백지에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풀이를 토대로 내가 새롭게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시면서 수학 공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내신, 재학생들이기 때문에 내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학년 학생들은 1학기 때까지 내신 성적이 수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재수를 한다면 3학년 2학기까지도 들어가게 되겠지만 내신 준비는 어떻게 했고 내신 준비 기간은 어떻게 되었으며 내신과 수능의 방향 전환, 기간적인 전환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수학은 내신 공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2, 3주 정도는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하면 실수도 많이 줄고 푸는 속도도 빨라지더라고요. 자, 물론 이렇게 미적분 선택자들은 내신 공부하는 게 수능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내신을 경험하지 않고 수능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미적분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저는 계산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전투력적인 측면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신까지 공부를 해주시면서 미적분에 수능까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재학생들이 방향을 일치시키면서 공부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 윤영 학생은 어땠죠? 저는 수시 원서 모두 학종이었기 때문에 수시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무조건 한 달을 꽉 채워서 수시를 준비했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 부교재로 수능특강을 사용했었는데, 수능특강을 푸는 것뿐만 아니라 수능특강을 변형한 문제까지 꼼꼼히 2번씩 풀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 특강이 고3 내신 대비에 거의 절대적입니다. 수능 특강 문제 유형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유형에서 숫자를 바꾸거나 유형을 통합해주는 과정까지 공부를 해준다면 수능 특강 어차피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내용대로 공부해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한 달 정도는 내신 공부에 대한 틀이 잡혀 있으면 2주, 3주도 괜찮고 한 달 정도는 내신 대비에 집중을 해주되 그게 끝나고 나면 곧바로 수능 공부로 전환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수험 생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인 안정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자기만의 멘탈 관리법을 혹시 후배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노력한 만큼은 항상 보상받는다는 생각을 해왔어서 노력은 항상 했었던 것 같고요. 친구들과 놀고 싶을 때는 그냥 잠깐 나가서 떠들고 놀았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놀아본 경험이 있나요 혹시? 고3 학생 기간 중에서? 제일 많이 놀아본 건 그냥 학교 좀 일찍 끝났을 때 학원 가기 전에. 거봐요,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학원 가기 전에 잠깐 논 게 제일 많이 놀았던 기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시험 끝나고 뭐 이틀, 3일 정도 놀아줘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고1, 고2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신 끝나고 곧바로 수능 공부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논다라는 개념 자체를 하루나 이틀 이렇게 잡지 말고 잠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도로만 놀아주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윤영이는 어땠죠? 저는 공부가 중요한 만큼 휴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가 끝난 후에 독서실로 이동하는 2시간만큼은 다 읽고 머리를 상쾌하게 비우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또한 저는 예전에는 다른 친구들과 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경향이 정말 강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 힘들어지는 건 저기 때문에 저는 남들을 신경 쓰지 않고 제 자신의 공부에 좀 더 집중하는 연습도 했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네요. 자, 2시간을 무조건 쉬었다고 얘기했는데 2시간 쉴 때는 뭐 했죠? 2시간 쉴 때 학교에서 독서실 쪽으로 이동했고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친구와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게 어렵죠.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아예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해라 라는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옆에 친구가 공부를 나보다 훨씬 더 잘하고 나는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점수가 조금만 오르면 남들하고 이제 비교하기 십상인데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겠지만 여기서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에게 정말 긴 수험 생활을 보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 학생들에게 수학 포기하지 마시고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수학, 아까 말했듯이 수학만큼 점수가 빨리 오르는 과목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답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앞서 말했던 상황과 불안감을 모두 한 번쯤은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한 이번 수능은 재수생의 비율이 정말 높았고 다음 해에도 점차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수능 때는 등급이 모두 떨어지고 준비한 만큼 등급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시와 이런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힘들었던 경우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주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학생 모두 저하고 1년 내내 공부를 했었는데 자, 1년 내내 공부하면서 양지용 선생님과 혹시 좋은 기억 같은 것들이 혹시 있나요? 일단 수업이 되게 재밌고요. 졸리지도 않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오셔서 저도 열심히 따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듣기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윤영이도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수시 원서를 쓸 때 양지용 선생님한테 상담도 많이 받았었는데 고민했던 2가지 대학 중에 한 개만을 써야 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양지용 선생님이 쓰라고 했던 대학에 1차를 합격해서 그 기억이 정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았던 문과 1명, 이과 1명 이렇게 모시고 좀 허심탄회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내가 공부를 해서 오를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공부를 하면 오릅니다. 하기 전에 고민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줄이고 노력하는 시간으로 많이 투자해 주시면 점수는 누구나 오른다는 걸 이 두 학생의 성공 사례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수업 영상에서 이런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 수업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